다낭 시내에서 한시장 기준으로 좀 북쪽에 있는 곳을 구경해 볼까 해요. 한강에 유람선 탈 수 있는 거 아시죠? 그 유람선 선착장 근처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요 근처에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시장 구경도 하고 요쪽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일단 이쪽 분위기를 구경하기 전에 식사부터 할 예정입니다. 요 바로 옆에 굉장히 맛있는 쌀국수 집이 하나 있어요. 현지인들도 한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가는 유명한 곳입니다. 이제 한국인 분들만 가시는 곳이라면 제가 안 갈 텐데 현지인 분들도 많이 가시고 뭔가 호불호 없는 쌀국수를 먹을 수 있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현지인과 한국인들이 모두 사랑하는 다낭의 유명한 쌀국수집 포옹 쌀국수입니다. 자, 일단 들어와서 안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보시면 쌀국수가 있어요. 설익은 쇠고기 쌀국수 6만동, 곱빼기는 7만동이네요. 브리켓 쇠고기 쌀국수, 쇠고기 버켓 쌀국수, 여기 사진이 있긴 있는데 저도 정확히 무슨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또 있어요. 쇠고기 근 쌀국수, 빵는 쇠고기 쌀국수. 뒤에 국수 종류가 더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새우튀김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조금만 시켜서 먹어볼게요. 고기 부위마다 다르네요. 지방, 양지, 새우가 있어요. 램새우. 그 다음에 고기튀김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 두 개를 합친 것도 있을 거예요. 8개, 10개 램새우 고기라고 해서 여기 새우튀김이 좀 말도 안 되게 비싸긴 해요. 여기 쌀국수가 한 그릇에 6만동, 3,000원 정도 하는데 새우 고기튀김은 8개에 25만동. 근데 이거 혼자 왔을 때 8개, 10개밖에 없는데 4개만 달라 그러면 이 반값에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4개만 달라고 했어요. 고기는 모르겠고 새우가 정말 맛있습니다. 주문한 게 바로 나왔습니다. 쌀국수 굉장히 맑은 국물에 고기가 듬뿍 들어가 있는 비주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빵은 쌀국수에 뭐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뭐 유명한 빵인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숙주, 나물, 김치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저 여기 김치 나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 빼고 4테이블 정도 있는데 2테이블은 한국인, 2테이블은 현지인, 이렇게 골고루 오는 맛집입니다. 양지입니다. 국물이 정말 뽀해요. 새우튀김이 나왔습니다. 튀김옷이 굉장히 신기하죠? 소스랑 같이 나오는데 요거 찍어 먹으면 되고요. 야채도 같이 나옵니다. 튀김을 야채랑 같이 먹으라고 줬나봐요. 제가 웬만하면 이 가격대의 새우튀김을 베트남에서 이 가격대에 하면서 안 먹었을 텐데 한번 우연히 먹어보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포옹 올 때마다 꼭 4개씩은 시켜 먹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김치까지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한국인 분들만 가는 쌀국수집을 가면 로컬 느낌이 전혀 안 나요. 한국에서 먹는 쌀국수, 또 한국인들 아예 안 가는 쌀국수집을 가면 고수를 넣지 않아도 약간 고유의 향신료 잡내가 좀 납니다. 저는 괜찮은데 지인을 데리고 가도 그렇고 그런 거를 좀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 두 가지의 단점을 모두 보완을 한 쌀국수집이 아닌가 싶어요. 잡내는 일단 하나도 안 나고요. 기본적인 그 베트남 전통 향신료의 냄새는 전혀 안 나고, 그렇다고 로컬 느낌이 안 나진 않아요. 이게 말로 설명이 좀 힘든데 아무 생각 없이 한 번에 뚝딱 할 수 있는. 여기다 또 면 요리에 김치가 빠지면 서운하죠, 한국인은. 김치까지 이렇게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온 지 좀 일주일 정도 됐는데 김치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물을 뜯어서 쏠지. 이 새우 살도 톡톡하고 껍질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오늘 꼭 먹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이 빵을 찍어 먹는다고 들었어요. 찍어서 먹습니다. 엄청 맛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 맛이 안 납니다.
지인들 많이 데려왔는데 진짜 호불호 없이 다 좋아했던 곳입니다. 너무 맛있다고.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쌀국수 중에 제일 맛있다고 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베트남 지금 저는 못 먹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쌀국수 뭐 등등 반새우 이런 거를 못 먹는 친구도 있었는데 여기 이제 억지로 데리고 와서 먹어봤는데 한 그릇 뚝딱했습니다. 다낭 여행 오시면 100이면 100 알고 있고 많이 가시는 그 강변 쪽에 콩카페 1호점, 그리고 그 한시장 안쪽에 2호점이 있죠. 그냥 여기는 대부분 모르실 텐데 3호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관광객 자체가 없는 곳이고 분위기도 세계 중에 전 가장 좋아하는 곳이고 다낭 콩카페 중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점입니다. 얼마 안 걸었습니다. 퍼웅에서 5분도 안 걸렸어요. 한 2분 걸었나? 시원하게 커피 하나 말아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베트남 분위기 물씬 풍기는 느낌으로 테이블들이 있고요. 계단은 이쪽에도 있고 안쪽에도 있고 2층에도 자리들이 있습니다. 메뉴는 다른 지점이랑 똑같아요. 코코넛 스무디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커피 나올 때 동안 카페를 한번 둘러볼게요. 다낭 시내에 있는 콩카페 어디 1호점, 2호점을 가면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다낭 콩카페를 간지 좀 오래됐는데 여기 3호점은 보시다시피 한적합니다. 여행객들도 이게 쉽게 올 수 없는 거리고 애초에 현지인들이 많이 오는 카페 중에 하나가 바로 콩카페 3호점이기 때문에 동네 카페 같은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1호점, 2호점은 확실히 여행객들을 위한 카페라는 느낌이 많이 나는데 여기는 동네 카페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좋아합니다. 여유로운 콩카페를 느껴보고 싶으시면 조금 시간 내서 아까 거기서 쌀국수 먹고 여기 3호점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문한 코코넛 스무디 커피가 나왔습니다. 스몰 사이즈로 시켜서 좀 크기는 작습니다.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아. 확실히 달아. 맞아, 이게 콩카페 코코넛 스무디 커피지.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콩카페 커피, 스무디 커피 좋아하실 거예요. 어우 시원해. 이 무더운 여름에서 살아날 길은 이 코코넛 스무디 커피뿐인 것 같습니다. 동다시장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제가 있던 콩카페 3호점에서 동다시장까지는 1km 내외고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재래시장 중 하나가 동다시장입니다. 여러분 버거브로스 아시죠? 다낭의 유명한 수제버거집인데 저기 안트ong 지역 말고도 여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문이 닫혀있네요. 2시부터 5시까지. 날씨는 뜨거운데 그나마 그늘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걸어다니기. 다행히 이렇게 습하진 않아서. 요 골목길로 들어가면 동다시장. 벌써 입구부터 시장 분위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아직 동다시장이 시작이 안 됐는데도 부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다시장 정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초라고 써있는 게 시장이라는 뜻이고요. 옆에 이제 동다 시장 이름이 적혀 있죠. 입구에는 이렇게 뭐 슈퍼마켓 같이 먹거리를 파는 곳 있고요. 여기 금은방, 조그만 금은방도 있고 대부분의 매장이 열려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요쪽만 그러네요. 입구에는 이런 거 팔고요. 뭐 모자, 액세서리, 자파 같은 거 팔고 80K 8만동이라고 하네요. 바지는 5만동. 5만동이면 뭐 2,600~7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괜찮죠? 모자나 화장품도 있고요. 저 안으로 들어가면 식료품들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이쪽 좀 더 둘러볼게요.
입구 쪽에는 대부분 부스가 열려 있는데 안쪽에는 쉬고 있는 부스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베트남에서 마사지나 식당이나 어디든 들어가면 제사상 같은, 뭐라 그래야 되지? 기도 드리는 그런 거 하나씩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꾸미는 용도 같아요. 이제 이런 걸 판다는 게 진짜 현지인들이 이용한다는 재래시장이라는 뜻이죠. 외국인들은 살 일이 없으니까요. 자, 안쪽에는 야채들부터 넓은 공간에 여러 식료품을 팔고 있습니다. 음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현지인 분들이 여기서 식사를 하고 계시네요. 안쪽에도 여러 상품들이 있고요. 건물 외곽 쪽에도 부스들이 쫙 들어서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과일만큼은 시장에서 구입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색다른 기분도 들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과일이 더 저렴하게 있을 테니까 시장에서 과일을 구입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이 안쪽은 닫혀있는 부스도 많이 없고, 실제로 현지인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도 눈에 많이 띄고, 젓갈 때문에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시장 냄새, 젓갈 냄새 때문에. 한 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약간 수산시장 느낌 나는 공간이 나옵니다. 고기 이렇게 걸려 있고요. 이제 수산물. 여기는 고기랑 수산물 위주라 약간 비린내가 나요. 어디 나라를 가든 저는 시장을 들리는 편이고, 또 어디 시장이든 수산물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비린내는 익숙합니다. 미용실들이 있네요. 1인 미용실? 프라이빗 미용실인가? 되게 작은 공간에 미용실들이 쫙 이어붙어 있습니다. 과자들 판다. 이게 선물용으로 많이 사가는 익숙한 과자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런 것도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고. 지금 너무 덥고 땀이 많이 흘려서 약간 에어컨 바람 쐬면서 주스 한잔 먹으려고 근처에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오렌지 주스가 나왔습니다. 뚜껑으로 잘 박혀있고, 라지 사이즈인데 3만동, 1,500원 정도예요. 정말 행복한 물가 아닙니까?